안녕하세요. 네, 네, 네. 한국근대문학관 지금 현재 운영책임을 맡고 있는 함태영이라고 합니다. 예,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 현장에 와주신 여러분들, 그다음에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 예,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 문학관에서 작년 겨울에 그 빈칸이라는 청소년 문학 잡지를 창간을 했습니다. 아마 국내에서 유일한 청소년 대상 지금 문학 잡지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문학관에서 한 달에 한 번 그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북콘서트, 저희 문학관 사업 이름은 책담회라고 하는데, 그 책담회를 2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마지막 토요일 날 저희가 연말까지 한 달에 한 번 하는 걸로 올해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2024년 첫 번째 책담회는 청소년 문학 잡지 빈칸을 주제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빈칸을 만드는 편집위원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다 와 계시고요. 그다음에 저 잡지 속에 그 잡지를 만드는데 같이 참여한 학생들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행사의 주인공은 빈칸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행사는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이 하시게 될 거고요. 저는 사회자이신 강수환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면서 오늘 행사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강수환입니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빈칸 편집위원으로도 같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저희 오늘 행사는 총 1, 2부로 진행이 되는데요. 1부는 이렇게 송수연, 박숙경 두 아동문학 평론가이시면서 또 동시에 빈칸 편집위원 그리고 창비 어린이 편집위원을 역임하고 계신 두 분을 이제 모시고 빈칸이 최초에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가 그 과정 그리고 발간 이후의 평가 앞으로의 재현 이런 것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2부에서는 청소년 문학 잡지이다 보니까 이 당사자인 이 청소년들이 이 빈칸을 참여하는 과정에서 어떤 느낌 혹은 어떤 생각들을 가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코너들이 목소리들이 더 반영되었으면 좋겠는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선생님들의 소개를 좀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네, 마이크를 드셨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송수연 선생님부터 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잡지 빈칸 편집위원으로 함께 일을 했던 아동 청소년 문학 평론을 하는 송수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저는 아동 청소년 문학 평론하고 있는 박숙경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원래는 아동 문학을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있고요. 청소년 문학은 2007년도 그러니까 2007년도쯤에 그때 창비 청소년 문고가 시작될 때쯤에 같이 일을 했어가지고 그게 좀 옛날이긴 하지만 2007년도 그 전후에서는 청소년 문학이 좀 시민권을 갖기 조금 전이었었거든요. 그래갖고 소설가 분들도 청소년 소설이라고 하면은 청소년한테 따로 소설이 필요해? 성장 소설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즈음이었어요. 근데 그때 완득이 나오고 요럴 때쯤에 시민권을 많이 가지게 되고 저도 그때서부터 청소년 문학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좀 왠지 성장을 같이 한 그런 마음입니다. 한동안은 조금 덜 읽고 그랬었는데 오늘 이 자리 온 김에 청소년 문학에 대해서 좀 더 고민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숙경입니다. 네, 저희 1부는 총 50분, 2시 50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보시면은 굉장히 말씀들을 잘하시죠. 네, 제가 사실 이런 사회를 보거나 말하는 게 굉장히 떨리는데, 근데 워낙에 말씀들을 잘하시는 분들이어서 한시름 놨습니다. 네, 송세원 선생님께서는 사사주화라는 팟캐스트를 네, 운영하고 계시는데
사비트러 사심담아 만드는 주간 아동 청소년 문학이죠. 네. 이렇게 팟캐스트 운영하시면서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고 주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시간만 주어지면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다 뭐 이러시고 박수경 선생님은 소개를 하실 때부터 말씀 굉장히 잘하시고 또 세미나 때 글만큼이나 유려하게 이야기를 자주 잘 해주시는 분이셔서 아마 오늘 좀 좋은 제언들 많이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제 빈칸이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좀 송수연 선생님께 전해 듣고 싶은데요. 홍보지를 보면 굉장히 멋있게 국내 유일의 청소년 문학 잡지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근데 2000년대 중반부터 해서 청소년 문학 잡지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거의 뭐 지역마다 있었고 제가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뭐 경기도에서는 뭐 문학아라든지 충북에선 이다 그리고 그 출판사 문학동네에선 풋 나오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 잡지이긴 하지만 인디고 서적 거기에서는 이제 인디고잉이라고 하는 청소년 교양 인문 교양 잡지 나오고 있긴 한데 2011년부터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지만 지원금 문제도 있고 독자들도 많이 줄기도 하고 하면서 빠르게 다 접어들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렇게 하면서 청소년 문학 잡지들이 많이 없었던 이런 상황에 갑자기 짠 하고 문학 잡지를 이제 만들게 되셨어요. 빈칸을 그래서 기획하기까지 과정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떤 계기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셨고 그리고 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잡지가 문학 잡지가 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두루두루 듣고 싶습니다. 이게 질문을 이렇게 들으면 마치 이 빈칸에 창간에 뭔가 대단한 뭔가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 그런 거 없고요. 사실 팩트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인천문화재단이죠. 그러니까 근대문학관에서 제안을 저한테 이런 프로젝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같이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처음에 제안을 주셨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반신반의 뭐가 반신반의였냐면 될까 그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금방 강수환 선생님께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전에 수많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들이 있었고 그 잡지들이 어떻게 생겼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또 사라지게 되었는가를 저도 봤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잡지가 이게 될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재단에서 그러니까 근대문학관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라고 이렇게 제안을 주셨고 그 제안을 제가 덥석 물게 된 계기는 뭐였냐면 제가 맨 처음에 그러면 이게 이제 말이 약간 좀 그렇긴 한데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가 뭐였냐면 비주얼 잡지를 만들고 싶습니다라는 제가 정말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은 아니지만 청소년 입장에서 내가 청소년인데 나한테 청소년 문학 잡지를 읽으라고 하면 내가 읽을까? 제가 청소년이면 안 읽을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요즘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막말로 웹툰 보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데 무슨 잡지, 문학 잡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제가 약간 별로 이렇게 하다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시면 하겠다고 해서 근데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셔서 완전 비주얼 잡지로 가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서사 자체를 그러니까 잡지 자체를 외부로 구현하는 그러니까 웹진 형태의 안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다 만화로 가는 그러니까 뭐 책 소개를 할 때도 지금 저희 빈칸에도 보면 창작란이 있고 크게 리뷰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특집과 창작과 리뷰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이 직접 함께 참여해준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코너가 있는데 제가 뭐 특집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특히 리뷰 같은 거는 저희 잡지가 리뷰가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이제 리뷰가 많은 것도 이유가 있기는 하고 뭐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리뷰 같은 경우에 100% 만화로 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웹진으로 할 거기 때문에 100% 웹툰으로 이거를 하면 그러면 청소년들이 볼 수도 있다. 나라면 그러면 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거를 되게 청소년들이 혹할 만한 콘텐츠로 만들어서 접근을 하면 여태까지 만들어졌던 청소년 잡지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그래도 독자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면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라고 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처음 시작은 그랬죠. 그런데 끝이 어떻게 됐죠? 근데 이제 뭐 항상 그러니까 제가 약간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건 웹진에 총천원세계 지금 생각하면 야 1년 전인데 내가 그때 철이 없었구나라고 생각되는 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들까를 제가 생각을 안 하고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청소년을 사로잡을 생각만 했지 청소년을 사로잡는 게 좋죠. 좋은데 이거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가를 제가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어요. 돈이 좀 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자꾸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저렇게 했으면 뭐는 웹툰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재단 측에서 직접 실무를 하시니까 그걸 또 다 알아봐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게는 도저히 잡지를 낼 수가 없는 그래서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서 이렇게는 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그 방향으로는 접게 됐고 그 대신 잡지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리뷰에 두 꼭지가 만화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로라도 그 허기를 채우고 순 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글 말고 다른 것도 있어. 요거를 이제 요 두 개로 근데 이제 아마 다음 호에는 좀 더 많은 그림, 좀 더 많은 만화가, 좀 더 많은 그 웹툰을 지향하는 이런 것들이 뭐 웹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현실적인 이유로 그게 할 수가 없게 됐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형태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다 한 권씩 가지고 계신 그 잡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형태에서 저희가 뽑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지금의 잡지의 형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네, 저도 편집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기획으로 들었을 때는 굉장히 흥미롭고 또 한편으로 반신반의하기도 했었거든요. 리뷰를 혹은 이제 평론을 비주얼식으로 그림 형식으로 이것을 재현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보고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 작가가 그림을 통해서 해석을 내서 시각적으로 그리고 또 서사를 입혀서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책을 평할 수 있구나. 이게 가능하구나.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좋은 어떤 코너, 어떤 좋은 시도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아예 이런 비주얼로 다 채우려고 했었던 야심찬 포부가 있었다라는 거. 네. 하지만 현실에 벽을 이제 부딪혀서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저는 1호 잘 읽었는데 2부에서는 또 청소년 당사자로서 독자와 그리고 또 참여자로서 필진으로서 참여하신 이제 패널 분들이 계시는데 과연 이 본인들은 또 어떻게 이 잡지를 읽었을지 이런 이야기를 또 추후에 좀 더 자세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빈칸이 나오게 됐는데요. 네, 박숙경 선생님께서는 네, 아동 청소년 문학을 또 평하고 계시고 또 동시에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다시피 창비 어린이라고 하는 아동 문학 문예지 편집위원으로서의 잡지 기획 편집을 같이 하고 계신데 어떻던가요? 보시고서 네, 간단한 소감이라든지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창비 어린이라고 하는 저희가 창비 어린이가 몇 주년이더라? 한 15년 됐나? 그렇죠. 꽤 오래된 잡지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작년 20주년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 경쟁지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새 눈으로 이제 보고 있죠. 너무 잘 내면은 곤란하지만 또 안 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근데 받자마자 일단 글씨도 시원시원하고 보기도 편하고 보니까 좀 깜놀했던 게 서평이 되게 많더라고요. 서평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게 잡지를 만들어 보는 처지에서는 필자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강수환 선생님도 아실 텐데
진짜 잘 쓰시는 필자분이 손에 꼽을 정도여서 저희도 맨날 카드 돌려막기처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많은 필자를 동원하시려고 기획위원 선생님들이 얼마나 막 읍소를 하면서 글을 받았을까 이게 막 떠올라서 야 이분들 진짜 애쓰셨구나 그 생각 하긴 했는데 그러나 제가 봤는데 저도 반성하는데요. 저도 요번에 그래서 서평 하나 쓰긴 썼는데 책 딱 받아보고 읽었는데 저는 오늘 이제 외부인으로서 이제 아무 소리나 하라고 불러주신 걸로 알고 제가 예의 없는 소리 하더라도 좀 봐주시고요. 네, 미리 양해를 구하고 서평이 제일 재미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서평이 많은데 모아놓고 읽어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도 포함해서. 그래갖고 고민이 많이 들었는데 이게 고민이 든 게 뭐가 있냐면은 제가 요즘 하는 고민이랑 맞닿아 있어요. 뭐냐면은 서평이 짧기는 하지만 어쨌든 평론이죠. 근데 제가 요즘 하는 고민이 뭐냐면은 평론이 너무 재미가 없어서 아무도 평론 안 읽을 텐데 쓰는 사람조차 재미없게 쓰고 있는데 이러다가 평론은 멸종해도 할 말이 없다. 이 생각이 요즘 저를 되게 괴롭히기도 하면서 또 도전할 문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의 10년은 서평을 재미있게 쓰는데 바쳐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웃긴 평론, 슬픈 평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평을 재미있게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조금 있다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서평을 그러니까 기존 필자 중에 진짜 유명하신 분은 죄다 모아놨어요. 여기에 정말 1급 필자들을 모아놨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재미가 없다. 서평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가 빈칸의 이제 숙제가 될 것이고 빈칸의 숙제일 뿐 아니라 이게 청소년 문학의 좀 돌파구하고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필자 개발을 필자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이따가 더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 저는 청소년 필자를 개발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동문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문학에서는 어린이들한테 독후감을 강요하거나 어린이들에게 비평을 쓰라고 말하면 안 되죠. 사실 그거는 책을 자유롭게 읽고 숙제나 공부랑 연결되지 않게 하는 것이 또 아동문학 하는 사람, 책을 좋아하는 사람의 되게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뭐 어린이들 보라고 비평 쓰지도 않아요. 당연히. 다만 이제 어린 책을 만드시는 분이나 어린이 책을 전달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비평을 쓰는 거지만 근데 청소년 문학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거든요. 청소년 문학은 그래도 좀 서툴더라도 생각한 바를 어쨌든 쓸 수 있잖아요. 길게 안 써도 돼요. 원고지 8장에서 10장 정도는 책을 읽거나 아니면 그 책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싶으면은 말을 꺼낼 수 있는 그런 거를 시작을 해도 충분히 늦지 않은 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지 청소년 문학도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재미난 방법들을 많이 고안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게 신생 잡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더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앞서서 그 송소연 선생님께서 저희 잡지가 이제 리뷰가 많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다 뒤에서 이제 말씀을 더 드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그 리뷰가 불행히도 재미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또 필자로도 참여하셨기 때문에 더 이제 통렬하게 반성적으로 좀 이 문제점들을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 흥미로운 제안도 해주셨어요. 그 필자들을 지금 있는 유명한 필자들을 이제 모은 상황인데 그보다는 오히려 청소년 본인들이 직접 작품들을 읽고 평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 필자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런 문제까지도 같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네. 송세원 선생님께서도 한번 이제 잡지를 이제 내고 난 이후에 소감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또 박수경 선생님께서 읽으신 이후에 어떤 소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함께 대화하고 싶으신 점이 있으시다면은 네 풀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먼저 리뷰가 이렇게 많은 거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리뷰가 왜 이렇게 많냐면
이건 이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잡지여서 뭐 좀 다르게 하는 방법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아동 청소년 문학 전체 장에 잡지라고 할 수 있는 게 현재는 딱 두 권이거든요. 창비 어린이라는 잡지가 있고 어린이와 문학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근데 둘 다 종합지이기 때문에 뭐 다 실려 있거든요. 뭐 저희 잡지랑 비슷하게 특집도 있고 평론도 있고 창작도 있고 서평도 여러 가지가 다 실려 있는데 그 잡지 두 권에 평균적으로 실리는 서평, 그러니까 리뷰죠. 리뷰와 서평과 지금 저희가 섞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비 어린이에 평균적으로 네 개 정도, 네 꼭지 정도가, 그러니까 네 작품 정도의 서평이 실리거든요. 근데 그게 다 청소년 소설이냐? 아니죠. 동화도 있고 청소년 소설도 있고 그림책도 있고 동시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 문학 하나, 청소년 소설 하나로 좁혀서 이야기를 하면 매호 창별이니까 1년에 개간지이고 어린이와 문학도 개간지인데요. 두 개간지에서 매호 청소년 소설을 한 편씩 실른다고 해도 그러면 1년에 소개되는 작품이 8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뭐 동화로 쳐서 동화가 만약에 소개되는 게 얼마만큼인가를 생각했을 때 나오는 작품의 수에 비하면 1%도 안 되는 소개나 평가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되게 많이 답답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같은 업계의 평론가로 있지만 평론가이기 이전에 제가 독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작가의 입장에서 제가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한번 해봤을 때 작품을 특히 소설은 뭐 시라고 쉽게 쓰여지는 게 절대 아니지만 특히 소설은 궁뎅이로 쓴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물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한 편의 작품이 나오는데 이 작품이 언급조차 되지 않고 그냥 시간에 떠밀려서 그냥 사라져 버리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굉장히 제가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독자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리뷰 꼭지가 일반 잡지와고는 비교할 수 없게 리뷰가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좋은 작품은 많은데 한 번도 언급조차 되지 않는 이 현실이 너무 답답했고 작가들도 그냥 농반진반 무풀보다 악플이라고 차라리 욕이라도 해다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도 있고요. 그래서 꼭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해도 이제 박숙경 선생님도 평론가로서 평론을 아무도 읽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왜 평론을 언제까지 이렇게 써야 하나라는 고민을 갖고 계신 것처럼 저도 동일하게 그런 고민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고 근데 작가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작품은 많이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조명받는 작가와 작품은 한정적이고 굉장히 정해져 있고 그리고 잡지가 워낙 없다 보니까 정말 더 조명받을 기회가 너무 적기 때문에 언급이라도 하고 한 번이라도 이런 좋은 책이 있어요라고 소개를 좀 하자. 우리가 무슨 중매쟁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평론가가 하는 일이 저는 사실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작품을 최대한 독자들에게 가장 재미있는 방법으로 뭐 재미가 없더라도 어쨌든 소개시켜주는 거, 다리를 놔주는 거, 독자와 작가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평론가가 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잡지를 제안 받았을 때 리뷰를 많이 싫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싫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이게 리뷰를 실은 건데 책이 딱 나오고 난 다음에 보니까 뭐 제가 생각한 것보다 재미있고 뭐 기대보다 더 좋았던 지점도 있는데 저도 아쉬웠던 지점이 리뷰가 많아서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리뷰가 이렇게 많으니까 그걸 이렇게 다 한꺼번에 읽으니까 저는 직업적으로 사실 평론가라서 재미있는 부분도 있고 좀 더 몰두해서 읽은 부분도 있지만 이 사실 주 독자가 평론가가 아니잖아요. 이거 주 독자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지금 이 형식과 이 스타일이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이건 다음 호를 만들 때 우리가 좀 더 많이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저도 생각했던 지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필자까지는 저는 솔직히 생각을 못하고 그 만화 형식의 리뷰를 좀 더 많이 늘려야겠다. 여기까지는 이제 생각이 갔고 그 근대문학관하고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서 다음에는 만화 형식의 리뷰를 더 많이 좀 넣자라고 얘기는 됐는데 박숙경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필자 개발도 굉장히 아주 매력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많이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어른이 읽는 청소년 소설하고 청소년이 읽는 청소년 소설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은 이 작품이 되게 좋다고 하지만 실제 청소년한테는 그게 되게 지루한 작품일 수도 있고, 우리는 문학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작품이 만약에 있다고 할 때 A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걸 청소년들은 굉장히 재미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청소년 필자를 어떻게 하면 끌어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더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하네요. 예. 네, 그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아까 또 후술할 점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더 한번 이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또 청소년분들도 몇 분 계신데 어떻게 읽으셨는지, 혹시 안 읽으셨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본인이 참여한 부분만 혹시 읽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들긴 하지만 혹시 본인 혹시 리뷰를 이렇게 좀 신경을 써서 많이 좀 작품들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많이 꾸렸었는데 당사자들은 어떻게 읽으셨을지 이따가 네, 그러니까 질의응답 시간에 좀 그래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쵸. 청소년 소설들이 이제 충분히 좋은 작품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개의 기회가 이제 적었기 때문에 리뷰를 통해서 많이 알리고자 했지만 정작 네, 이제 교사분들은 좀 많이 참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청소년 독자들에겐 또 이것이 재미없겠죠. 다들 그렇게 느끼셨다면 아마 비슷하게 느끼시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 점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본인들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그리고 또 내가 관심 있는 텍스트를 내가 다룬다라고 하는 것, 그런 관점들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디고잉이라고 하는 그 청소년 인문 교양 잡지가 편집진도 그렇고 독자들도 대부분 이제 청소년들이 해당 이슈에 대해서 다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잡지는 어떻게 필진들을 섭외하고 만나고 꾸리는지 이런 점들도 같이 함께 좀 참조해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필자를 개발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혹시 어떤 아이디어이신지 여쭤볼 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실행력은 없는데 무책임한 소리는 엄청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책임한 소리를 마구 떠들어댈 테니까 실행은 이제 여기 편집진들과 뭐 선생님들이 예, 실행 가능한 것들로다가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잡지는 1년에 한 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잡지는 이제 최종 1년의 농사를 결산하는 이런 거가 돼야 될 것 같고, 온라인은 뭔가 모바일로 접근이 가능한 무언가를 만들어 가지고 청소년들이 좀 들락날락 걸릴 수 있게 하면은 제일 좋겠죠. 그게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령 여러분 여기 청소년분도 좀 와 계신데 저만 해도 글 쓰는 게 무서워요. 일단 제일 무서울 때가 컴퓨터 켜놓고 하얀 거 위에다가 깜빡깜빡 할 때가 제일 무섭죠. 첫 문장 시작하는 것도 어렵고 여전히 힘들어요. 근데 여전히 힘들지만 어쨌든 하고 10장이라도 쓰고 나면은 그 좀 더 나은 인간이 된 것 같고 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 책을 좋아하시고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오셨지만 다 이제 글 쓰는 거를 뭐 내가 감이라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을 텐데, 저도 대학교 4학년 때까지 글이라고는 써본 적도 없었는데 대학교 4학년 오히려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때 글을 처음 써봐가지고 정말 그 이전에는 글 한 자 써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뭘 썼냐면은 편지랑 그 인터넷 게시판 글은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빗대가지고 어떻게 외국인이 한글 배우듯이 해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평론가가 됐단 말이에요. 너무 웃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예. 중고등학생도 할 수 있다. 8장 못 쓰겠냐. 8장 정도 쓸 수 있는 서평의 레시피 뭐 이런 거를 막 만들어가지고 뭐 줄거리 요약 5줄, 뭐 내가 이 글을 읽고 나서 시점이 바뀐 거 5줄,
뭐 이렇게 하면은 8장이 뚝딱 하고 완성되네. 뭐 이런 거라도 이런 속성 과외라도 뭐 툴을 만들든지 좀 만만하고 이렇게 써도 된다 이런 것들도 많이 전파도 하고 저도 그 하얀 데다가 글 쓰는 건 너무 무서운데 여전히 저도 게시판에다가 글 쓰는 건 좀 만만하거든요. 그 아무 말만 써도 되니까 그러니까 오픈 게시판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와서 그냥 아무 얘기나 5줄이라도 좀 쓰고 그것 밑에 댓글 달리면은 이게 좀 신나잖아요. 댓글 달리고 그러면 신나니까 댓글에 원글자가 또 몇 자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지면은 그 스레드가 되게 또 재밌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근대문학관에서는 뭐 문상을 한 1000장 정도 사가지고 그 좀 많이 달리는 친구라든지 뭐 이런 친구 있으면은 이렇게 쫙쫙 쏴주고 그러면은 이제 보상이 있으면은 뭐 조금 더 쓰게 되고 보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상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좀 쓰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일 때 물론 근데 판 깔아놨다고 정말 손님들이 그렇게 많이 오냐 하면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와서 놀면은 모두 좀 주어지기도 하고 거기서 다른 학교 친구들도 좀 볼 수 있고 이렇게 소문을 많이 낼 수 있어도 좋고 그런 친구들 중에서 반응도 좋고 또 편집위원이 봤을 때 아 이런 거는 종이로 옮길 가치가 있다. 그러면은 연말에 한 권 더 나올 때 종이로 또 옮겨도 놓고 종이로 옮겨 놓으면은 그 친구의 친구들이 또 보겠죠. 그러니까 내 친구가 쓴 글이니까 좀 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 아들이 쓴 글이니까 또 책도 부모님도 보실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진짜 평론가나 업계 선생님들이나 그런 거 보는 거다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내가 아는 사람이 쓴 글을 볼 수 있는 거 그런 걸로도 또 접근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아주 이제 되게 옛날에 좋았던 시절 얘기하는 게 죄송하긴 하지만 저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예전에 60년대 막 이럴 때 학원이라는 잡지가 있었대요. 근데 그 학원이라는 잡지가 정말 그때 학생들한테는 인기가 많은 잡지였죠. 그때는 뭐 테레비나 뭐 라디오도 고사하고 그런 게 없던 시절이니까 그 학원을 통해서 중고생 문인들이 그렇게 또 인기를 끌고 그러셨다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황동규 선생님이 그 학원의 문사로서 아주 유명해서 전국의 팬레터를 받고 여학생들의 팬레터를 받고 고등학생 시인이 막 그러던 시절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시절에는 이제 즐길 수 있는 매체가 그거였으니까 많이 몰려왔었겠고 지금 그걸 반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하지만 그거를 또 그것만큼은 아니어도 또 그 청소년들이건 사람들은 뭔가 흥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고 싶어하는 본성은 여전하려고 보거든요. 그럼 아주 소수라도 뭔가 문학을 좋아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조금 모일 수 있는 그런 놀이터를 조금 펼쳐주면 어떨까. 그리고 저는 이거 말이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말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좀 평론, 뭐 서평, 뭐 이런 거보다도 좀 재미난 형식들을 제안해 보는 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평론 재밌게 쓰는 고민들을 요즘 많이 해서 근데 제가 재미있게 쓰고 싶다고 해도 진짜 전 유치한 생각밖에 안 떠올라서 좀 지금 아직 저도 갈 길이 멀지만 가령 요즘 저는 이제 서평을 막 각 잡고 이렇게 쓰는 것보다 뭐 가상 인터뷰 같은 것도 좀 해보려고 그러고 그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것 중에 좀 재미있는 작품이 있으면은 그거를 막 이제 분석하듯이 해서 막 평가하고 이러는 것보다 거의 인물들 데려다가 막 제가 좀 약간 말도 시키고 제가 사회도 보고 이런 것도 좀 해봐요. 그러면은 아직은 유치해요. 아직은 유치하고 저도 많이 개발해야 되는데 여러 그 청소년 필자 개발할 때도 가상 인터뷰 같은 형식으로 여러분들의 뭐 그거를 뽐내주세요. 그러면 누가 또 잘 쓰는 친구들이 있겠죠. 거기서 또 재주를 부리는 친구들이 또 와서 해줄 수도 있고 또 혹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 대학교 다닐 때 그럴 때쯤에 문학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제가 보지도 않은 건데 누가 굉장히 잘 쓴다든지 재밌게 쓰면은 그거 자체가 너무 재밌게 읽히기도 하고 제가 보지도 않은 영화고 읽지도 않은 책인데도 그 줄거리 소개를 보고 막 저 혼자서 막 상상하고 이런 게 되게 또 재밌기도 했었어요. 모두가 다 글을 읽고 그 영화를 본 사람만이 또 그 문학적 대화에 동참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무슨 이렇게 약간 대회는 좀 그런가? 가령 어떤 이제 친구들한테 이 책을 안 읽은 친구한테 소개를 해주는
소개를 해줘서 유혹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뭐를 만들어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친구가 나서가지고 이 책에 대해서 막 아주 재밌게 소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한 5명 정도 있으면은 그 글을 본 사람들이 나는 이 책을 읽겠어 하고 이렇게 찍어준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제일 표를 많이 받은 친구가 문화상품권 10장 획득.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책을 안 읽은 친구들도 유혹할 수 있을 만한 컨텐츠를 만들어 봅시다라든지 뭔가 조금 문학이든지 책이든지 이런 거 가지고 안 읽어본 사람도 접근할 수 있고 읽어본 사람은 더 적극적인 무언가를 2차, 3차 컨텐츠도 만들어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문학은 그동안 너무 개발을 안 하거나 좀 고답한 채로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이게 신생 매체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해볼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20년 된 잡지에서 일하다 보니까 뭐 고칠 수 있는 게 없어요. 구축 아파트예요. 구축 아파트라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지금 요거는 아주 말랑말랑한 매체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좀 시도해 보시고 아니면 또 다른 거 하고 그러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아이디어 뱅크신데요. 네 직원분들 표정이 네, 복잡한 표정을 네, 고개는 끄덕끄덕 하시는데 아 이게 그냥 편집위원뿐만 아니라 뭔가 행정적인 굉장히 이런 온라인 거점을 마련한다라든지 뭐 굉장히 행정적인 제안 같은 것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뭐 굉장히 사적인 것이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 박수경 선생님께서 과거 네, 정말 편지 아까 말씀하셔서 연애 편지의 달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고등학생 때부터 그러니까 꼭 반드시 문학적인 글쓰기가 아니더라도 자기 표현을 하고 기록을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언제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문자로 기록을 하지 않을 뿐 영상으로 뭐 틱톡을 찍는다라든지 유튜브를 찍는다라든지 등등 자기만의 어떤 표현이나 기록들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표현들, 그런 자기 표현의 어떤 욕구들을 같이 좀 매개할 수 있는 접점들을 만들어낸다면은 청소년 필자들을 같이 함께 청소년 필자들과 함께 잡지를 꾸리는데 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네 문상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이제 해주셨기 때문에 근대문학관에서 많이 지금 앞에 계신 지금 청소년 패널분한테 지금 여쭤보셨는데 근데 저도 지금 진행 중에 갑자기 이렇게 궁금하긴 하네요. 네 문상 주면 하실 것 같나요? 강하게 고개를 끄덕이신 네. 아니요 뒤에 분이 네. 네,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문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뭘 원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런 제안 같은 것들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근데 1호가 나오고 나서 리뷰에 대한 좀 아쉬움 이런 것들도 이제 특히 이제 아쉬움을 중점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송시원 선생님께서 1호를 딱 받아봤을 때 생각보다 어떤 점은 굉장히 잘 나왔고 어떤 점은 재밌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좀 이제 네. 아쉬운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했었으니까 그래도 이제 좋은 점들을 한 번씩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고생 끝에 만드시고 딱 받아보셨을 때 어떤 점이 그래도 이거는 보람 있고 이걸 좀 더 잘 살려서 2호를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네, 송시원 선생님. 근데 제가 좋았던 점이랑 이거를 이어서 어떻게가 이게 접점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가장 좋았던 건 사실 창작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대하고 상상했던 소위 말하는 퀄 있잖아요. 그 퀄보다 훨씬 좋은 퀄이 나와가지고 저는 창작란에 실린 시들이 정말 좋았어요. 그 청소년 시집이라고 해서 시집들이 나오는데요. 그 시집들을 읽었을 때 당연히 좋은 작품도 있고 한 권의 시집 안에 이거는 뭐 제가 대학생 때, 제가 대학원생 때 벌써 20년 전, 30년 전에 들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리고 저도 제가 직접 제 몸으로 겪은 바로는 한 권의 시집에서 혹시 시인분들이 계시면 저를 똥물에 튀기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예. 한 권의 시집에서 2편을 건지면 그 시집은 성공한 시집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고 실제 제가 시집들을 읽어봤을 때도 두 편이 진짜 좋으면 와 박수를 정말 칠 수 있어요. 충분히. 와 엄청난 시가 여기 이 시집에 두 편이나 있어.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물론 각고의 그 시간을 거쳐서 나온 모두 소중한 시들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독자로서 한 편의 시집을 접했을 때 근데 지금 저희 창작란에 실린 편편을 보면 한 편의 시집에서 건질 수 있는 시들 그 두 편의 시들을 모아놓은 것처럼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들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래서 와 하고 읽었고요. 뭐 소설, 희곡 이런 소설도 그렇고 희곡도 그렇고 창작난이 전반적으로 저는 저한테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거든요. 와 진짜 잘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창작난이 주는 이 어떤 맛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들의 빈칸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했던 요 부분도 재미있었고 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확장하고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좀 더 담을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저희가 다음 이제 2호가 이제 올해 2호를 낼 건데요. 2호에 가장 많이 고민해야 할 지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더 많은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더 자유롭게 어떤 틀이 없이 어떻게 하면 더 저는 날 것일수록 더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요번에 1호를 읽으면서 날 것으로 좀 생생하게 담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창작란과 우리들의 빈칸이 주는 재미가 저는 좀 있었습니다. 네, 저도 창작을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그리고 특히 시는 기존에 청소년 시를 쓰시던 분도 두 분 계시지만 청소년 시를 쓰지 않으셨던 분한테도 청탁을 이제 두 분께 드렸는데도 상당히 그죠? 네, 저는 감동적인 너무 좋았어요, 시가 진짜. 시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2부 때 시를 낭독하는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때 그 목소리로 어떤 시가 실렸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네, 2부 때도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경 선생님께서도 네, 좋게 읽었었던 예. 점이 있으신지. 저도 창작은 되게 배가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잘 실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창작은 참 그게 잡지 만드는 그 처지에서 오히려 리뷰 같은 거는 좀 컨트롤이 된다고 해야 될까? 왜냐면 책도 선정할 때도 이제 어느 정도 논의도 가능하고. 근데 창작은 뭐가 나올지 몰라요. 창작은 마침 그 시점에 그 창작자 선생님한테 뭔가 좋은 영광과 뭐 좋은 타이밍이 왔을 때 뚝 하고 떨어지는 거여서 그렇게 보면은 빈칸이 그래도 출생할 때 삼신 할머니가 국어 살피셔서 좋은 작품들로 첫 시작을 할 수 있었구나. 그러니까 뭔가 행운이 같이 하겠구나. 이런 덕담을 또 한마디 해드리시면서 저는 그 소설도 참 좋게 봤는데 조우린 작가분 소설도 그냥 이렇게 무심코 보다가 제가 눈이 확 뜨인 게 엄마의 애인? 뭐잉? 엄마의 애인을 주차장에서 봤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뭔가 마음이 이거 설렌다면 좀 이상한데 하여튼 마음이 약간 움직이면서 이걸 멋있다고 해도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뭔가 프랑스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되게 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또 매력 같은 것이 또 청소년 소설이 일반 소설이 담아낼 수도 없고 또 동화에서도 담아낼 수 없는 그 묘한 경계선상의 느낌들. 내가 경제적으로는 독립 못했지만 정서적으로는 그래도 부모하고도 어쩔 수 없이 부모로부터 이미 정서적으로 좀 독립돼서 부모를 좀 멀게도 느껴지기도 하고 또 인간적으로 뭔가 좀 인간적인 안쓰러움 이런 것도 보기도 하고 이런 또 미묘한 지점들이 잘 드러나 있어서 재밌게 봤고 저는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청소년 소설에서 되게 핵심이 되는 부분이랄까? 가장 뿌리가 튼튼했으면 하는 부분이 중학생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근데 작가분들은 중학생보다도 고등학생의 정서에 좀 많이 기울어져 있을 때가 많아요. 왜냐면은 고등학생 때 정서는 작가분들이 접근하기가 되게 좀 상대적으로 쉽달까? 편하달까? 그런 게 있어요. 어쩌면은 그 작가분들이 고등학교 때 정서를 가진 채로 지금도 뭔가 세계를 느끼시고
그러실지도 몰라. 근데 중학생은 멀어요. 머니까 오히려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런데 청소년 문학의 약간 청소년들의 정체성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뭔가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인생에서도 중학생 때가 제일 못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불균형한 그 느낌. 죄송합니다. 중학생. 중학교 때가 항상 흑역사야. 외모도 그렇고 뭔가 생각도 막 뭔가 이상하고 그 이상한 거가 매력일 수도 있고 정체성일 수도 있고 뭘 수도 있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막 이상하고 그런 것들을 잘 잡아내는 것 그런 것들이 근데 중학생에 관하거나 중학생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소년 소설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편집진에서도 좀 더 독려를 그냥 청소년 소설 써주세요 이러면은 10중 8은 고등학생 주인공일걸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작가분하고도 좀 얘기 많이 해보셔서 혹시 중학생한테 관심 없으세요? 그러면은 아 그래요? 그러면은 좀 약간 자극할 만한 그런 얘기를 또 끌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학생이라고 해서 뭐 그냥 중학생이다라고 밝히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중학생의 정체성은 뭘까? 요즘 중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해서 좀 비교적 정확하게 접근하려고 하시는 그냥 단순히 나이만 중학생이 아니라 그런 점들을 좀 더 많이 개발하시고 그냥 이제 맡겨놓고 몇 월 며칠까지 원고 주세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얘기를 좀 나눠봐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잘 맞출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인천문화재단에서 되게 후원해 주시고 인천의 지역성을 갖고 만들어지는 잡지긴 하지만 이 잡지가 어떻게 나아가는 바에 따라서 또 우리 청소년 문학계가 굉장히 큰 도움도 받을 수 있잖아요. 이제 인천을 지역으로 기반으로 활동하는 황해문화의 기치가 그거죠.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활동하라. 이제 아마 그것도 다른 분이 하신 말씀이지만 그걸 황해문화가 갖고 와서 그 기치로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인천을 기반으로 시작은 하지만 우리가 나아가는 행보가 청소년 문학의 앞에 10년, 20년을 열어가는 것이다라는 좀 큰 호연지기의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나가셨으면 좋겠다. 거기에 중학생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신다다 선생님의 바이킹 클럽이 중학생 소설이어서 좋았다. 네. 정말 그 소설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도. 네. 방금 못생겼다는 표현을 쓰었지만 그쵸. 저도 그때가 제일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제일 못생겼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상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뭔가 계속 변화하고 있잖아요.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특히 육체적으로도 변화하고 성징을 하고 있는데 또 친구가 저만큼 날마다 변화하고 있는데 나는 뭔가 좀 그대로인 것 같고 그러면서 우정이나 뭐 이런 측면들도 그리고 내 정신의 측면들도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나는 왜 계속 그대로인 것 같을까?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나도 막 수염이 조금씩 자라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근데 이 소설에서 그런 어떤 우정의 문제나 또 이제 2차 성징의 이 과정들이 서사에서 그 굉장히 그 관계적으로도 아주 긴밀하게 잘 녹아들어져 있고 심지어 말도 너무 재밌게 쓰셔서 문장도 재밌게 읽었는데 읽으셨나요? 재밌었나요? 이야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창작 부분이 특히 두 선생님 모두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앞으로도 좋은 작품들이 많이 실리고 이 작품들을 또 같이 읽고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거점으로서 매개로서의 빈칸이 자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50분이 돼서요. 그러면은 혹시 청중에서 질문이라든지 좀 여쭤보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좀 한두 분 받아볼까요? 오히려 저희가 막 묻고 싶죠. 아까 문상이면 괜찮을 것 같냐. 그래서 재밌게 읽으셨냐. 오히려 저희가 질문을 받는 게 아니라 너무 역으로 질문을 던진 것 같은데 없으십니까요? 그 예의상 하는 대답 말고요. 뭐가 제일 그래도 재미있었고 뭐가 제일 별로였는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저 진짜 궁금해요. 제가 마이크를 그러면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두 분 앞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제일 재밌었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창작시 쪽에서 모의고사 관련된 시나 아니면은 창작시 쪽이 재밌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뷰 쪽이 좀 루즈해지는 감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읽기는 나쁘지 않아서 만족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아, 다 읽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저도 창작 부분을 좀 재밌게 읽긴 했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창작 부분까지 좀 재밌게 읽다가 리뷰가 양이 좀 많이 상당히 많길래 그쵸, 그쵸. 그래서 몇 개만 제가 아는 작품만 좀 읽고 넘기거나 그런 식으로 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리뷰 쪽에서는. 네. 네. 전체 한 편의 글의 길이가 저 살짝 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리뷰는 길어야지 더 책을 잘 읽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리뷰를 근데 찢어서 중간중간에 넣을까 봐요.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통으로 그 하지 말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좀 여기서 좀 문단 넘어갈 때마다 사이사이에 몇 작품씩 끼워 넣는 것도 예, 재밌지 예, 예. 않을까. 예. 아 근데 그게 있어요. 뭐냐면은 저는 서평이라고 하는 거가 서평의 매력 있는 서평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면은 그 서평을 읽었을 때 나 이거 읽고 싶다. 나 이거 읽어봐야지. 이런 거를 퍼올릴 수 있는 서평이 진짜 좋은 서평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있었어요. 그거가 만약 그러지 못했으면은 네. 서평 쓴 필자들 다 손들고 제가 그래야 돼요. 그 읽고 싶었던 원고료를 거 몇 개 토해내고. 있긴 있었는데 뭐지 어디 갔지? 나 이거 읽어봐야지. 어디로 갔지? 사탕비 청해 씨가 주시네. 아하. SF를 좀 좋아해갖고. 이뻐. 근데 여기에 책 말고도 웹소설이라던가 TV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것도 서평을 쓰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책으로만은 네. 그러니까 청소년 독자들의 어떤 관심 이런 게 책에만 한정돼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책보다 제가 청소년이라고 해도 책보다 웹툰 더 많이 볼 것 같고, 웹소설 더 많이 볼 것 같고, 그다음에 영화나 드라마는 당연히 재미있잖아요. 그리고 수동적이어도 독서는 사실 굉장히 적극적인 행위잖아요. 내가 시간과 굉장히 몰두를 해서 조용한 곳에서 이걸 집중해서 읽어야 하는 사실은 굉장히 아주 개인적이고 아주 그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인데 비해서 뭐 웹툰이나 웹소설이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여러 면에서 제약이 상대적으로 책보다는 뭐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 되니까 비디오도 저기 뭐 그 드라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 그러니까 보다 많은 매체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어떤 취향 이런 것에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전지적 독자 시점 이런 거 많이 청소년들이 본다고 실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집어넣었습니다. 전지적 독자 시점 이거 저 진짜 고맙게 읽었거든요. 왜냐면은 저 이거 유명한 거 알고 있었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 길어서. 읽을 엄두도 안 나고 그래갖고 그게 너무 궁금은 한데 근데 물론 이거 읽고도 채워지진 않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 필자들 목소리를 들었으면 하는 거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어요. 왜 되게 시리즈 많은 소설이든지 웹소설이든지 이런 거를 문학평론가들이 왜 안 쓰느냐 혹은 써도 왜 비판만 하느냐 그걸 다 읽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학평론하는 사람들도 뭐 게을러서든지 선입견이 있어든지 그거를 해리포터에 대해서도 해리포터를 다 읽은 문학평론가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진지한 문학평론이 안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로 읽고 있는 재미와 즐거움과 그런 걸 위해서 꾸준히 보겠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한꺼번에 읽는다기보다 계속 읽는 친구들이 많이 읽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좀 도움을 받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 세계를 알고 싶고 그러니까 저는 게임도 저도 안 하지만 너무 알고 싶지만 저한테는 거기가 진입장벽이 있어요.
청소년들은 문학이 진입장벽이 있듯이 저한테는 웹소설이나 아주 길고 막 장대한 웹소설에 되게 좀 무서워. 저 안에 어떻게 들어가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거에 대한 정보든지 이게 왜 재밌는 건지 혹은 괜찮아. 여기 얼마든지 놀러 와도 돼. 요 구멍으로 들어오면은 얼마든지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요 글도 감사히 읽었습니다. 네. 저는 슬램덩크에 대해 썼는데 확실히 애니메이션을 놓고서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뽑았지만 제가 90년대 때 재밌게 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아저씨 같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그래서 청소년 필자들이 직접 내가 지금 좋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논하는 이런 자리들을 어떻게 좀 모색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거듭하게 됩니다. 시간이 이제 너무 촉박해서요. 네, 앞으로 어떻게 빈칸을 이제 꾸려 나갈 것인지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 그리고 박수경 선생님께서도 약간의 이제 뭐 마무리로 제언을 해주시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수현 선생님. 지금 오늘 이거를 하기 전에 오전에 편집 회의를 했었었는데 이제 특집을 다음 3월 편집 회의까지 생각을 해보자 했는데 제가 특집이 혼자 정해져 가지고요. 특집은 중학생. 예, 특집이 중학생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밀어붙여서 중학생으로 예,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창작은 다음번에도 요 정도 컬이 나와 주면 제가 정말 엎드려 절을 할 것 같고요. 리뷰는 좀 많은 방법의 새로운 시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좌담을 통해서 박수경 선생님이 막 쏴주시고 제가 막 얻어들은 이런 것들을 최대한 편집위원들과 많이 회의를 해서 청소년 독자들에게 그리고 그냥 어쨌든 일반 독자들에게도 더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쨌든 막연했던 오늘 좌담을 하기 전보다는 저는 훨씬 제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잡힌 것들이 아주 많아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정착시킬 수 있고 새로운 시도들을 해볼 수 있을까 하는 그림들이 그려져서 저는 이호는 더 재미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경 선생님. 저 지금 깜짝 놀랐는데 우리 얘기 안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편집회의 참석도 안 하고 그래서 근데 2호 특집이 중학생인지 몰랐어요. 지금 들었어요. 너무 반갑고 제가 지금 혼자 막 만든 거예요. 진짜요? 예, 제가. 아니 그래도 돼요? 저도 놀랐어요. 저는 이거 제가 약간 막무가내라서 편집회의 할 때 다른 편집위원들을 열심히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독재야, 독재. 아니야, 다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잘해보세요. 네. 중학생이라고 하면은 저도 되게 큰 관심 갖고 볼 것 같고, 가능한 인천의 중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애정어린 시선도 받을 수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이 어떻게 실행될지 모르겠는데 내 친구가 여기다 글 실는데 이래가지고 10명이라도 더 볼 수 있고 그런 잡지가 됐으면 좋겠네요. 2호도 꼭 같이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좋은 의견 주신 청중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 자리하신 송수현, 박수경 선생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 5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 자리 정리도 하고 3시 5분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부터 빈칸을 채우는 빈칸 책담의 2부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부 진행을 맡은 인천보건고 국어교사 왕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 1부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좋은 얘기와 의미 깊은 질문들을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오늘 패널로 초대하신 분들이 비주얼적으로나 또 이 빈칸이라는 잡지의 성격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라 안심하고 진행해 볼까 합니다. 많이 좀 떨릴 텐데요. 일단 인사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서요. 박현지 선생님부터 간단하게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있는 선악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아까 1부에서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빈칸에서 많이 주목하고 있는 이 중학생들과 국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선악중학교 3학년 학생 김도훈이고요. 여기 특집 챗GPT에서 잠깐 몇 번 나왔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선악중학교 3학년 안수환이고요. 특집에 있는 챗GPT 부분, 시 쓰는 부분에서 현진 선생님과 같이 수업을 하면서 간단한 시를 창작을 해본 게 실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화여자고등학교 2학년 이주은이고요. 여기 나와가지고 빈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서 되게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성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이강민이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편가르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학생 두 분들께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표라는 생각 때문이신지 아주 그냥 아우라를 팍팍 뿜어주고 계셔서 네, 일단 반갑고요. 일단 오늘 제가 이제 뭐 대표 질문을 마련하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더 많은 궁금증과 또 질문이 있으실 것 같기는 해요. 예, 시간을 보아가면서 조정할 텐데 크게는 일단 이 빈칸에 실렸던 문학실험실 코너와 관련해서 박현지 선생님과 선악중학교 학생들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질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빈칸이란 잡지에 관해서 고등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읽었는지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좀 급작스러운 준비긴 하지만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나 작품에 대해서 낭송을 살짝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목소리가 만나는 시간이라고 느껴서 좀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일단 챗 GPT로 글쓰기라는 코너에서 문학실험실 코너를 맡고 학생들과 진행을 하셨던 박현진 선생님께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빈칸에서 이 코너를 진행하는 글을 써주셨는데 이 수업이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 창간호의 편집위원으로도 활동을 했는데요. 회의하는 중에 이제 특집 코너를 문학 실험실로 했으면 좋겠다,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제안을 해주셔서 선악중학교 학생들에게 그냥 강의를 열었어요. 글쓰기 수업을 할 거고 챗 GPT를 활용해서 할 거다. 글쓰기에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친구 중에 관심 있으면 함께 해보자라고 여는 강의를 여름방학 방과 후 수업으로 열었고요. 그래서 3학년 학생이 여기 함께 참여해준 세 친구와 그다음에 1학년 학생 두 친구 이렇게 5명의 학생이 평소에 책 읽기와 그다음에 글쓰기를 굉장히 즐겨 하고 있는 친구들이었고요.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루에 4시간씩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수업을 했고요. 그걸 5일 연속으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빈칸에 안내한 내용은 시에 대해서만 했는데요. 첫날은 챗 GPT와 친해지는 시간으로 4시간을 보냈고요. 그다음에 이틀 동안 이제 시창작을 챗 GPT와 함께하는 걸 이제 안내 여기 그 빈칸에 이제 수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틀은 소설 창작을 했는데 소설이 아무래도 친구들에게 사실은 관심이 더 많고 더 흥미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소설을 이틀 동안 썼지만 완성하지 못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실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렇게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이 선생님도 많은 준비를 하셨을 것 같고 학생들도 좀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김도훈 학생들한테 먼저 물어볼까요? 이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셨는데 그 처음 수업을 하자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나 아니면 여기 참여하게 됐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편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글쓰기 수업이라길래 오히려 챗GPT한테서 뭔가를 엄청 배운다거나 이럴 줄 알았거든요. 막 글 쓰는 방법이라든지 좀 했는데 생각보다 챗GPT 이 친구가 엄청 막 대단한 친구가 아닌 것 같아서 네.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함께 하는 거지. 그래서 네네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돼요. 네. 네,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네. 하여튼 선생님와의 친분으로만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웠다. 아니요. 저는 그래서 챗GPT를 활용해서 오히려 글에 대해서 배우게 될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제가 하는 게 많았었다. 네. 네네네.
아마 선생님이 의도하셨던 결과일 것 같기도 한데요. 안수환 학생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그 수업 단계가 이 글 원고에 따르면 또래 친구들이 쓴 시하고 챗GPT가 쓴 시를 비교하며 읽기였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런 걸 좀 구별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게 구별이 잘 되던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챗 GPT가 쓴 시와 또래 친구들이 쓴 시를 구별한다고 했을 때 구별이 생각보다 더 잘 됐습니다. 이제 챗 GPT가 쓴 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문장 뒤에 올 거를 확률을 예측해서 가장 높은 확률을 붙여주는 식으로 얘가 이야기를 만들다 보니까 뭔가 이야기가 매끄럽지 않거나 아니면은 은유적인 표현 이런 걸 안 넣고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좀 많았던 반면에 이제 또래 친구들이 쓴 시는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거나 이야기가 매끄럽게 이어지는 것처럼 더 느껴져서 아무래도 구별이 좀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예, 듣기만 해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 아무래도 정말 선생님께서 많은 준비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선생님께 다시 여쭤볼까 하는데 이게 이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활동이기도 하지만 정기적으로 계획됐던 이제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이나 의도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에 좀 주의를 기울이셨는지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챗 GPT 와 그리 친하지 않았었고요. 사실 거의 모르는 분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이 실험실을 준비하면서 책을 좀 많이 봤었고요. 그다음에 그 김대식 교수의 강의를 통해서 힌트를 좀 많이 얻기도 했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많이 모르는 분야이기도 해서 챗 GPT를 활용해서 뭔가를 해내는 그런 작업을 수행하기에는 저 역시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의도한 수업은 사실 챗 GPT를 잘 활용해 보자의 내용은 아니었었고요. 이 글의 제목에 썼다시피 글쓰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챗 GPT를 활용해서 써보면서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수업을 의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수록하지는 못했지만 앞부분에 이제 챗 GPT와 친해지는 과정, 그다음에 그리고 본인이 그동안 글쓰기를 하면서 느꼈던 감정들 혹은 배웠던 것들 이게 무엇일까? 이거를 수업을 시작으로 했었고 그리고 진행을 했었는데 친구들이 글쓰기를 워낙 평소에도 즐겨 했었기 때문에 글쓰기가 굉장히 기쁨이나 어떤 그 희열을 주기도 하지만 고통이나 나락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런 걸 스스로 이제 파악하고 있었고 그래서 GPT가 더해졌을 때 그러면 그게 과연 그 문학 작품에 반영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친구들이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챗 GPT는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감정이 없는 그냥 생성형 트랜스포머다 이렇게 그 정의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가치관이 없는 그 어떤 소프트웨어가 만들어낸 문학 작품은 과연 독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친구들이 첫 그 단계가 그냥 저는 단순 흥미 유발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이거 생각보다 구별하기 쉽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제시를 했는데 만장일치로 구별을 다 바로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독자들이 청소년 독자들도 생각보다 이 문학에 대한 그 판단의 수준이 높구나, 이거를 이렇게 구별을 그냥 한눈에 볼 수 있구나를 보면서 되게 많이 감동했고 수업에 대해 기대를 하게 했던 활동이었었어요. 결과적으로도 사실은 본인들이 창작하는 게 오히려 더 나중에 소설 쓸 때는 이거는 GPT에 물어봐서는 답이 안 나온다. 차라리 내가 처음부터 쓰는 게 낫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친구들이 많았었고요. 그렇습니다. 예, 당당한 모습으로 이렇게 수업에 참여해준 학생들이 참 대견한데요. 이번에는 안수환 군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좋아하면 이제 이런 글쓰기 수업에 참여할 정도면 시에 대한 관심도 많을 텐데 뭐 수업 시간에 쓴 시도 좋고요. 아니면 빈칸에 쓸린 창작시 중에 마음에 들어서 이거 내가 좋아하는 시로 소개해주고 싶다는 게 있으면 낭송을 잠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빈칸에 실린 창작시 중에 박일환이라는 시인분의 미래의 주역이라는 시가 저한테 좀 인상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를 한번 지금 낭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의 주역 박일환. 미래의 주역이 되기 위해 지금은 열심히 교과서만 봐야 하나요?
미래를 먼저 살고 있는 어른들도 항상 바쁘고 힘들게 사는데 우리도 그럴 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 기쁘고 즐거운 현재의 주역이 되면 안 될까요? 우리에게 미래의 주역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미래의 주역은 바이러스 같아요. 인류가 가는 길을 멈춰 세우고 다른 길을 찾아보라고 명령하며 인류의 미래를 쥐고 흔드는 무수한 바이러스들. 내 몸에 바이러스를 심을까 봐요. 적응력이 뛰어나고 위기가 닥치면 돌연변이로 돌파하는 바이러스 정신을 배울까 봐요. 희죽희죽 웃는 내가 이상한가요? 감염될까 봐 걱정스러운가요? 괜한 걱정 마시고 이 마스크부터 벗겨주세요. 바이러스가 오기 전부터. 쉿 떠들지 말고 공부나 해. 우리 입에 늘 마스크를 씌워놓고 있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 시가 다른 시보다 먼저 눈에 띄었던 뭐 이유가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이제 이 시를 봤을 때 내 몸에 바이러스를 심을까 봐요. 적응력이 뛰어나고 위기가 닥치면 돌연변이로 돌파하는 바이러스 정신을 배울까 봐요. 라는 이 말이 이제 뭔가 제가 또 도전적인 것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제 생각과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위기가 와도 돌연변이로 돌파한다는 그런 말을 바이러스로 비유를 해서 표현한 것이 인상 깊어서 이 시가 더욱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좀 좋은 시인 것 같고 또 이제 저희가 코로나에 벗어났다고 하지만 이제 이렇게 좀 꺼리고 기피하는 어떤 소재에 대해서 이런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게 시의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번에 김도훈 학생한테 또 다시 여쭤볼 텐데 이 마음에 드는 시를 가지고 이제 키워드를 찾고 그걸 소재로 해서 이제 시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 뭐 이렇게 키워드를 고를 때 본인 나름의 요령이라든가 아니면 수업하면서 생각했던 게 있다면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는 솔직히 말해서 제목이랑 아예 정반대의 내용일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목보다는 오히려 내용에서 네. 거의 끝부분이연 문단 뭐 그런 네네. 부분에서 좀 키워드를 많이 찾은 것 같아요. 시의 마무리 부분에서 찾았다는 그러니까 처음과 이야기일까요? 끝, 네네. 네, 그 부분들에서요. 네네. 그러면 다시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아무래도 챗 GPT는 저희도 이제 잘 쓰시는 분도 있고 이제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또 질문을 제가 하는 것도 어려운데 학생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것 자체도 어려움이 있거나 좀 하셨을 텐데 학생들이 이렇게 어떤 안내를 받게 되었을까요? 네, 제가 실험실의 결론으로도 쓰긴 했는데 챗 GPT를 자유자재로 활용해서 글을 쓰려면은 정말 질문을 잘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창작의 방법이 좀 거꾸로 돼 있어요. 챗 GPT를 활용해 보면은 키워드만 입력해서 시 좀 써줘 하면은 완성된 시 한 편을 아예 써줘 버리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은 그 완성된 시를 보고 계속 수정해가는 작업을 하는 퇴고의 어떤 그 과정만 거의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 과정에서 질문을 계속 해야만 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일단 처음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라. 시어를 이렇게 바꿔줘라든가 그 시어에 이런 의미를 담아줘라는 구체적인 질문을 하라고 했고, 근데 챗 GPT가 낸 그 수정된 그 시는 대부분 다 굉장히 관념적이고 혹은 모호하고 혹은 엄청나게 교훈적인, 그리고 결말은 늘 긍정적인 이런 내용의 그 창작물들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학생들이 되게 뭐 그런 시의 키워드를 입력하기도 했겠지만 대부분의 작품들이 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계속 바꾸어서 얘기했던 게 뭐 결론을 절망적으로 바꿔줘, 배드 엔딩으로 바꿔줘, 이거를 3-4번 계속 그런 질문들을 썼어요. 근데도 안 되고 안 되다가 결국 마지막까지 그 질문을 하니까 마지막에 그냥 뭐 절망은 희망으로 뭐 마음을 돌린다. 요 정도의 한 줄만 남기고 이런 식의 그 창작 그 결과물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챗 GPT로 창작을 할 때는 정말 질문을 내가 이 시에 대한 창작 의도를 정확히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게 엄청 중요하겠다.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는 나의 의도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그냥 단순 글자의 나열밖에는 남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참여해준 학생들이 정말 관심 있고 흥미 있게 참여를 해서 그 질문들의 수준도 지금 여기에 실리지 못했지만 QR 코드를 이제 그 링크로 들어가 보시면은 질문들이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구체적이고 본인의 의도와 가치관과 신념과 이런 것들을 잘 담은 질문들이 꽤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한번 챗 GPT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사실 그 챗 GPT가 가진 학습 과정 중에서 이런 비도덕적인 가치관이나 이런 게 염려스럽다 그랬는데 또 문학은 또 어느 정도의 어떤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탈도 필요한 어떤 과정이 아닌가 싶어서 흥미로운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김도훈 양에게 또 다시 마이크를 넘기겠는데요. 그 이제 뭐 창작 시도 좋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공통적으로 낭송할 수 있을 만한 시 작품을 골라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혹시 본인이 쓴 시 중에 혹시 낭송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혹시 빈칸에 몇 쪽에 있는지 아니면 제 시를 낭독하는 딱 부담스러우면 다른 분의 모방시라든가 다른 학생의 시를 낭독하셔도 되거든요. 혹시 준비해 놓으신 게 있을까요? 저는 네. 학생이 쓴 건 아닌데 네네. 그 빈칸에 나온 시 중에서 네. 50페이지에 어쩌면 이게 모두 나인지 몰라 그 네. 황인찬 분이 쓰신 거. 네. 황인찬 시인의 시요. 네. 이 시를 좀 인상 깊게 읽었었는데요. 네. 네. 일단 낭송하겠습니다. 네. 어쩌면 이게 모두 나인지 몰라. 변하지 않는 것들과 변하는 것들 사이 돌이었다가 민들레였다가 구름이었다가 소낙비였다가 공이었다가 바닥이었다가 풍선이었다가 맑은 날 공기였다가 문틈이 먼지였다가 우주를 떠돌던 비트로 나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걸 거야. 그 모든 게 뭉쳐 내가 된 걸 거야. 창틀에 내려앉은 먼지가 내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일지 몰라. 그래서 쉽게 쓸어내지 못해. 거미 한 마리, 책 사이를 지나는 작은 벌레까지도. 네. 이 시가 마음에 들었던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는 시가 내용이 소설에 비해서는 막 스토리가 있다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문장을 생각하면서 막 상상을 한다거나 하면서 그렇게 시를 읽게 되는데 이런 시를 읽으면 되게 좀 꿈속에 있다 그래야 되나? 되게 기분이 말랑말랑해지는 것 같아서 이런 시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네. 이유도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예,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안수환 학생에게 질문을 좀 해보겠는데요. 자신이 스스로 시를 썼을 때랑 이 챗 GPT를 이용해 썼을 때 어떤 점이 달랐는지 아니면 뭐 좋았거나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이제 스스로 시를 썼을 때와 챗 GPT를 이용해 시를 썼을 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아무래도 챗 GPT는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나 아니면 가치관, 신념 이런 것들을 잘 담지 못하고 그냥 교훈적인 이야기 아니면은 이제 형식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로만 이제 시를 쓰는 것 같아서 사실 이런 부분이 제일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챗 GPT를 이용해 교훈적인 이야기로 틀을 잡아놓고 약간 무슨 주제로 이런 시를 써달라 하면은 GPT가 완성된 시를 써주니까 그걸 바탕으로 가지고 자신만의 신념이나 감정 이런 걸 추가해서 시를 쓰기에는 이제 시의 초안을 잡을 때는 챗 GPT가 좋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이 창작이라는 게 쉽지 않은 과정인데 그냥 단순하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수업을 진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박 교수님께 또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선생님으로서는 또 이제 지도하시는 입장에서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았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 또 뭐 자연스럽게 떠올랐던 점이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챗 GPT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과제였었고요. 저도 잘 모르는 분야였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과 수업을 하면서 저도 많이 배워갔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사는 사실 4시간 수업 준비를 하면은 일주일을 먹고 살 수 있거든요. 왜냐면 여러 반을 들어가니까요. 1시간 수업을 1반에서도 하고 2반에서도 하고 이게 됐는데 지금 이 문학실험실 수업은 4시간 수업 준비를 해서 그냥 하루면 끝나고 그날 또 다음날 수업 준비를 했어야 됐고 그게 한 5일 정도 이어지다 보니까 좀 힘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활용했던 그 챗 GPT는 구글에서 나온 GPT였는데 사실 그게 한국어 데이터베이스가 별로 없었어요. 거의 전무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활용을 잘 하는 친구들은 영어로 번역해서 질문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얻어서 또 다시 번역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좀 더 익숙한 그런 단어나 이런 그 문화적 배경 이런 것들이 작품에 좀 들어가지 않았던 점 이런 점들이 조금 아쉽기도 했었는데 수업을 해보고 뭐 이 수업뿐만이 아니라 학생들과 수업을 해보면은 학생들은 무언가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가장 많이 배우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 이것을 만들어보고 또 수정해가고 계속 실패도 해보고 하면서 되게 많이 배우는 과정을 제가 함께 보고 있는데 이 실험실을 하면서 그걸 더 많이 느끼게 됐어요. 학생들이 스스로 계속 이렇게 진화하더라고요. 질문에 대한 내용이나 아니면은 챗 GPT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혹은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어떤 그 비평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점 그 5일이라는 되게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그게 엄청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감동을 했고요. 마지막 아이들이 정말 다음 주에도 또 해주면 수업 계속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소설을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친구들은 각자 뭐 언제까지 여름방학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 올리기로 하자 이렇게까지 약속하고 이렇게 헤어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엄청 많이 감동을 했었고요. 그게 저도 이 빈칸의 편집위원을 하고 그 다음에 문학 실험실에 참가하면서 많이 배웠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비슷한 결의 질문일 것 같은데 김도훈 학생도 이 수업하면서 수업을 또는 마치고 나서 어떤 점을 느꼈는지 한마디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꿈이 작가기도 하지만 그래서 챗GPT가 등장해서 이거를 했을 때 챗GPT가 엄청 잘해서 막 이번에 막 그림도 막 인공지능이 해서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친구가 작가들을 뛰어넘는 세상이 오면 어떡하지 걱정도 했었는데 그 챗GPT는 솔직히 말해서 이야기를 짜내는 능력은 굉장히 저는 재밌다고는 그러니까 좋다고는 생각을 해요. 좀 이야기의 플롯이라던가 서사라던가 그런 것들은 얘가 잘한다고는 생각하는데 문장을 좀 은유라던가 비유라던가 그런 표현이나 아니면 뭔가 신념 뭐 가치관 그런 걸 담을 때는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글이나 시를 쓰는 과정에서 이제 좀 더 개성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요시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김도훈 학생도 네, 안수환 네. 학생도 죄송합니다. 네. 한마디 수업하고 나서 느낀 점과 관련해서. 수업하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챗 GPT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원래도 좀 쓰면서 했는데 소설 쪽으로 활용을 하는 방안을 이제 더욱더 알게 돼서 좋았고요. 이제 가끔씩 할 거 없으면은 글을 쓰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챗 GPT가 서사를 해주거나 아니면 이야기의 구조를 짜주는 데는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주 가끔씩 써볼 때 한 번씩 얘를 쓰면서 이제 주제가 생각이 안 날 때면 써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게 챗 GPT가 이제 기술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이게 도구이기도 하고 하지만 대화를 나눈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학생이 친구라고 말할 때 묘한 감정이 좀 들었고 이렇게 인간의 언어를 컴퓨터가 배우고 컴퓨터의 언어를 인간이 이해하려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저희 이제 빈칸 잡지에 대한 피드백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제가 좀 질문 순서를 이상하게 해서 낭송을 여기 중간에 좀 넣었어요. 그래서 이준 학생에게 계속 이제 동생들의 이야기만 들어주셨는데 빈칸에서 제일 좋았던 작품 구절에 대해서 이제 낭송을 부탁드렸거든요. 소설을 골라오셨다고 몇 쪽인지 좀 안내해 주신 다음에 낭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4쪽부터 있는 조우리 작가님의 모닥불을 지키는 몇 가지 방법에 나오는 네. 56쪽에 있는 문단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네. 일단 이 소설이 인상 깊었던 이유가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하는 소설인데 작가님이 청소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되게 청소년의 관점에서 잘 표현을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또 되게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하면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이 네. 읽어보겠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자 엄마가 말했다.
체리맛 구름이네. 내가 5살인가 했던 말이라는데 기억에 없다. 엄마는 꼭 노을을 보면 그때 그 말을 떠올린다. 내가 모르는 과거의 나에 대해 엄마는 자주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때 나도 그걸 떠올리는 엄마도 한꺼번에 낯설어진다. 체리맛 구름이라니 난 심지어 베라의 체리 주빌레도 절대 안 사 먹는데. 이 부분이 되게 와닿았는데요. 저도 뭔가 어머니가 저한테 제 어릴 때 얘기를 해주시면은 내가 그랬었다고 하면서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되게 많은데, 사람이 되게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많은 거를 까먹고 일주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제대로 기억을 못 하는데, 엄마는 막 그렇게 십몇 년 전에 나에 대해서 막 사소한 것도 다 기억해주는 그런 감동적인 모습 같은 게 생각나가지고 이 부분이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이유도 그 따놓은 구절도 굉장히 감성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강민군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자리에 초대된 만큼 좀 부담도 많이 느꼈을 것 같고, 또 어떤 선생님의 강압적인 요청은 없었는지 이렇게 평소 글쓰기나 책 읽기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 간단히 얘기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집 옆이 바로 도서관이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많이 가가지고 책도 읽고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 같은 데 참여하면서 글도 많이 써보면서 문학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선생님의 강압적인 뭐가 있었냐 물어보셨는데, 사실 처음에 왔을 때 좀 긴장되고 그래가지고 원래 좀 거절하려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거 하면은 문화상품권을 주신다길래 바로 그냥 애초에 고민도 없이 바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굉장히 보상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번엔 이준희 양에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평소 이런 글이나 책을 어떻게 접하고 있는지, 사실 중학생들은 그래도 좀 낫다고 생각하는데 고등학생들은 평소 요구받는 어떤 공부와 관련된 독서도 많은 편이어서 요즘 친구들은 어떻게 접하고 있는지, 아니면 혹은 본인은 어떻게 책을 찾거나 글을 읽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책을 가장 많이 읽게 되는 거는 이제 학교에서 수행 평가죠. 아무래도 그걸로 작년에도 책을 한 5권 정도 학교에서 시켜가지고 읽은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제가 읽고 싶어서 읽은 거는 이제 인터넷 매체에서 아무래도 많이 접하는데요. SNS에서 올라오는 홍보글 같은 거를 보고 이거 재밌겠다 싶으면 보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요즘에는 다 내용이 요약돼서 소개되는 영상도 인터넷에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거를 보기도 합니다. 네. 최근에 뭐 이렇게 재밌게 읽었다거나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그런데 사실 교과서에 있는 걸 되게 재밌게 봤는데요. 배운 지는 몇 년 됐는데 생각나서 다시 본 거 중에 그 동백꽃 되게 유명하니까 다들 아실 텐데, 그냥 집에서 아빠 차 타고 가다가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그거 얘기를 하셔가지고 생각나서 봤는데 재밌었습니다. 네. 역시 아무래도 이제 학교의 평가가 강제력을 갖지만 그걸 이렇게 또 받아주셨군요. 이번엔 강민군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영상 세대라고 믿어지는 학생들이 책 읽기를 좀 멀리한다고 이제 걱정하시는 선생님들이나 또 뭐 부모님들이 많은데, 강민군 생각엔 어떤지, 요즘 문학이라는 것이 학생들에게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사실 요즘 친구들도 보면은 사실 그 책으로 된 거라기보다는 웹소설 같은 거나 영상 같은 거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살짝 책 읽기 왜 어려워하는지 이해가 가는데, 그 웹소설 보면은 원래 글을 보면은 쭈루루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웹소설은 빨리빨리 읽을 수 있도록 한 문장씩 띄엄띄엄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책 읽기 어려워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또 이게 좋은 점이 약간 매체가 잘 발달이 돼가지고 저희 같은 학생들도 직접 글을 써가지고 그런데 올릴 수 있고 하면서 약간 문학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줄글로 이어진 것에서 이제 좀 부담감이 느껴지고, 아무래도 이제 접근성 면에서 매체를 통한 읽기가 훨씬 이제 편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좀 돌발적이긴 하지만 김동훈 학생, 중학생들은 어떻게 읽을까요? 책 같은 거를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나요? 아니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유튜브에 플레이리스트라고 음악만 이렇게 딱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 중에서 좀 책 하나를 선정하고 그 책에 맞는 분위기에 맞게 이렇게 해둔 게 있어요. 그럼 댓글에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해 막 평을 써놓거나 다른 좋은 문장을 적거나 하면은 플레이리스트를 듣고 이 문장들을 읽으면서 아, 이 책도 재미있겠구나 하면서 읽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음악이랑 책을 동시에 감상하는 게 어떻게 방해가 된다거나 어렵진 않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작게 틀어놓고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너무 크게 틀어놓으면 이게, 이게 집중이 잘 안 되니까. 네. 네. 이번엔 다시 이준 학생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청소년 관련 사실 요즘 잡지를 얼마나 보는지도 사실 좀 궁금하긴 한데요. 요즘은 워낙 유튜브나 이제 인스타 이런 걸로 많이 하는데 평소 이런 잡지를 보는지 아니면 뭐 청소년 관련 잡지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어떤 잡지에 관해서 알고 있는 바가 있으면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해요. 일단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정말 청소년을 위한 잡지가 따로 있다는 거를 이번에 빈칸을 통해서 처음 알았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좀 물어봤는데 일단 대부분은 안 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학교 도서관에 저희 학교에 이제 주기적으로 오는 잡지가 있는데 그 과학 잡지를 본다는 친구만 딱 한 명이 있었고 저를 포함한 대부분은 존재도 알지 못하고 많이 안 보는 것 같습니다. 박현진 선생님, 뭐 제가 돌발 질문 안 드리기로 했었지만 혹시 중학교 학교 도서관에는 어떤 정기 간행물이 있을지나 뭐 이렇게 국어 선생님으로서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책을 접하고 있는지 혹시 떠오르시는 게 있다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도서관에는 오는 학생들만 오거든요, 중학교에는. 그래서 사서 선생님께서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1년에 그 정기 구독을 하시는데 보통 그렇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축구 관련 정관물이나 이런 스포츠 관련을 좀 일단은 구독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학 관련해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게 사실은 없잖아요.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 아쉬웠었어요. 예, 근데 빈칸이 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시 수왕군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요즘 친구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갖고 뭐 책이 아니더라도 관심 있는 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거에 관련해서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면. 아무래도 요즘 저희 또래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리그 오브 레전드나 발로란트 아니면 뭐 다른 모바일 게임들 혹은 웹소설이나 웹툰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또래 친구들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거에는 책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책을 그나마 대체할 수 있는 웹소설이나 웹툰은 좀 읽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아무래도 주류는 게임 쪽인 것 같긴 해요. 다음에 이번엔 강민군에게 다시 빈칸을 읽으면서 아까도 이제 살짝 뭐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나왔었는데 좀 재미가 덜했다거나 이런 건 좀 아쉬웠다거나 하는 거나 있으면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똑같이 리뷰가 좀 네, 앞에 소설을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네, 딱 뒤에 가는 리뷰가 나오는데 네. 살짝 읽다 보니까 모르는 책들은 살짝 재미가 좀 덜하더라고요. 근데 아는 책들은 좀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몰랐던 건데 슬램덩크 리뷰 네네. 이건 약간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오, 네. 네, 만감이 교차하는데 어쨌든 리뷰에 대한 아주 강한 쇄신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주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역시 주은 양에게 이 빈칸에 실린 이야기 중에 이미 알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좀 친숙하게 느껴졌던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친숙하다고 해야 되나 아는 주제가 나온 부분이 저도 그 슬램덩크 리뷰가 네. 저는 슬램덩크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 만화를 보진 않았지만 작년 1월에 개봉을 했잖아요. 그 영화가 안 보려다가 친구들이 다 보길래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인상이 좋았는데 그거에 대한 게 있어서
다른 거에 비해 재밌게 읽었는데 중간에 이제 농놀이라는 신조어가 하나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농구놀이의 줄임말로 이제 뭐 이런 농구하는 만화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다는 그런 놀이인데 제 친구들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이런 신조어까지 다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읽은 리뷰였던 것 같아요. 네. 익숙했어요. 확실히 요즘 이런 관심들이 이 영화만 본 걸까요? 네네. 그렇군요. 네. 그 이번엔 이제 학생들 한 분 한 분들께 이 빈칸 이후에 바라는 점이라든가 이 빈칸 잡지를 보면서 뭐 받았던 느낌 이런 걸 좀 편하게 한 마디씩만 좀 들었으면 싶어서요. 일단 도훈 학생부터 먼저. 저는 잡지가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되게 글씨가 작고 막 꽉 차 있고 막 사진 있고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글 사이사이에 이렇게 좀 이렇게 빈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고 모양들도 이런 그림들이라는 게 저는 솔직히 좀 재밌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았어요. 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빈칸 이후에 바라는 점은요. 소설 창작 부분 아무래도 저희 같은 또래 청소년들은 창작 부분을 제일 재밌게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창작 부분의 양을 늘리고 리뷰도 이제 이 다른 청소년 소설이나 혹은 다른 소설을 소개할 수 있는 리뷰 몇 개, 그 다음에 창작 소설 혹은 시 혹은 희곡에 관한 리뷰 몇 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읽고 이제 직접 먼저 읽고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게 공감됐다나 이런 식의 이제 창작 부분에 대한 이런 식의 리뷰도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친구가 말한 대로 잡지하면은 사진이 되게 크고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걸 생각을 했는데 글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림이 별로 없고 확실히 요즘 청소년에게는 글만 많아서는 좀 꺼려지지 않나 싶어서 그림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금액적인 비용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저의 희망사항인 것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들의 고민을 떠나달라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또 네. 강민구는 이 바라는 점 말씀하시고 나서 이 인상 깊었던 구절 낭송 준비하셨던 부분 소개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일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이 직접 창작한 이런 소설 같은 거를 좀 실어봤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홍보 효과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또래가 쓴 거니까 약간 공감 가는 명도 다른 것보다 더 높을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청소년이 직접 창작한 작품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거는 똑같은 소설인데 다른 부분이에요. 62쪽에 불현듯부터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좀 긴데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현듯 7살 무렵에 어떤 기억이 떠올랐다. 엄마와 단둘이 대공원에 놀러갔고 거기에는 커다란 놀이터가 있었다. 나는 엄마가 나와 함께 그네도 타고 미끄럼틀도 타며 놀아주길 바랬지만 다 큰 얘가 굳이 엄마를 놀려고 해. 가서 친구 사귀면 되잖아. 라며 나를 떠미는 말에 시무룩해 있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일행이 있었고 나처럼 혼자 놀고 있는 아이를 찾을 수 없었다. 맥주만 마시는 엄마가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엄마가 나를 보지 않는 틈을 타 놀이터를 빠져나왔다. 내가 사라진 걸 엄마가 언제 발견했지 궁금했다. 놀이터 주변에 허허 벌판이라 숨을 곳이 마땅치 않아 한참을 걸었다. 나들이 나온 가족들로 공원을 부산하고 소란스러웠고 조금만 더 멀리 나를 숨기고 싶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내가 원하던 조용하고 숨을 만한 장소가 나왔을 때 나는 깨달았다. 정말로 길을 잃었다는 것을. 커다란 나무들만 가득하고 녹색 이끼가 잔뜩 낀 더러운 물이 고인 그곳에서 나는 완전히 혼자였다. 사람들의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려왔다. 들어온 입구를 찾으려 그 장소를 빙빙 돌았지만 거대한 나무들로 이루어진 숲은 내게 나가는 길을 보여주지 않았다. 울고 싶었지만 울음이 나오지 않았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장면은 눈물로 뒤덮인 엄마의 얼굴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고 눈앞을 어지럽히던 경찰차의 경광등, 나를 안고 있는 엄마의 떨리는 손, 그 손의 온기에서 얼마나 커다란 안도감을 느꼈는지
그 기억만이 또렷하다. 엄마가 미워서 사라져 버리고 싶었던 마음과 나를 찾아낸 엄마에게 느꼈던 강렬한 사랑.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결코 퇴속되지 않을 내 유년의 한 장면이다. 그 이후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미움과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다. 나는 그 일을 생각하며 잠든 엄마의 얼굴을 오래오래 바라봤다. 사실 이거를 고른 이유는 저도 정말 공감되는 소설이었어요. 저도 어릴 때 엄마한테 좀 삐지면은 엄마 몰래 막 나갔다가 길 잃고 막 울기도 하고 그러다가 누가 찾아주시긴 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공감이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단락처럼 최근에도 겪었는데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를 엄마가 기억하는 그런 장면도 현실에서 겪었고, 또 친구와의 관계도 좀 나와 있는데 그런 것도 최근에 몇 번 겪어봤기 때문에 약간 정말 공감이 많이 됐던 소설이라서 이 소설과 이 단락을 골라봤습니다. 네, 참 어려운 요청이었는데 굉장히 잘 골라주셨고 설명을 차분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좀 질문을 서두른 것이 여기 앉아 계신 청소년 학생들에게 질문하고 싶어 하시는 눈빛들이 이렇게 자주 좀 보여서 그런 질문들을 좀 해소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혹시 여기 앞에 나오신 선생님이나 학생들에게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질문을 좀 요청해 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강민 친구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강민이 친구는 이제 또래 친구보다는 책도 좀 읽는 편이고 또 또래 친구랑 비슷하게 웹소설도 같이 보고 이제 그 사이에 있을 것 같은데, 저처럼 웹소설 잘 모르고 아까도 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저한테 웹소설은 너무 좀 길까봐 두렵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꼰대가 보기에 추천해주고 싶은, 너무 길지도 않고 이거는 문학책만 보는 사람도 참 매력을 느낄 것 같다, 내가 보기에. 그런 웹소설 있으면은 좀 알려주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환타지는 안 좋아해요. 중세풍 나오는 환타지 안 좋아하고 너무 폭력적인 것도 안 좋아해요. 사실 저는 약간 장르를 다양하게 보지 않았거든요. 웹소설을 역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역사 관련된 소설만 좀 몇 개 봐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고종 군밤의 왕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고종 군밤의 왕. 이 장르가 대체 역사물이라고 약간 역사를 바꿔나가는 그 소설인데, 이게 약간 좀 분위기가 다른 웹소설과 다르게 약간 진중하면서도 재미가 좀 있거든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약간 이게 예명이다 보니까 약간 외우기 좀 그렇고 해서. 네. 예, 그리고 현대 군밤장수 할아버님이 그 고종의 몸에 들어가서 조금씩 역사를 바꿔나가는 그런 내용인데, 문체도 그렇고 약간 다른 웹소설 좀 가볍잖아요. 근데 이거 약간 그렇게 가볍지 않고 해가지고 약간 소설만 읽으신 분들도 약간 읽어보면 약간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김도은 학생이 꿈이 작가라고 하셔서 네, 여쭤보고 싶은데, 참여하시고 또 읽으시면서 뭐 이런 점들은 좋았고 이런 점들은 아쉬웠다라는 그런 감상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나 이런 글 한번 여기에 써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셨는지, 만약 그렇게 뭐 쓰고 싶으신 글이 있다면 어떤 형태로 이 빈칸과 함께하고 싶으신지, 그런 걸 좀 네, 미래 작가로서 뭐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는 계속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청소년이 쓰는 비평 같은 것들 여기 한번 적어보기도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작품 하나를 여기 하나에 담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부담스럽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비평, 그러니까 리뷰 같은 거를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보는 것도 재미는 있겠다. 네, 네. 그렇다면 혹시 써보고 싶은 그 작품이 있다면 네. 아직은 생각해 본 게 없긴 한데 그래도 소설이나 시 중에서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 소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소감만 듣고 좀 마무리해보는 순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일단 박 교수님 한마디. 네, 저는 그 리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사실은 교사로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코너였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그 시인 김준현 시인의 시 리뷰가 있었는데 몰랐던 시집이기도 했고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시에 쓰인 식구가 나의 넓이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 이것으로 이제 시집이 시작한다고 써 있어요. 그 문장이 되게 이 빈칸에 어떤 내용과 혹은 지향해야 될 부분과 되게 맞닿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실제로 학생들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나오기 전에 미리 보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학생들의 추천사가 실리는 것도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 되게 아이디어를 많이 얻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청소년 잡지 이런 게 솔직히 말해서 있는 줄 몰랐어요. 잡지란 거를 솔직히 말해서 평소에 잘 접하지도 않는 게 있고 근데 이 자리에 와서 다들 한 분 한 분 되게 열심히 하시고 하시는 게 보이는 거 느껴져서 되게 존경스럽기도 하고 이런 빈칸 다음 호를 한번 읽어보고 싶기도 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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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동물들의 위대한 법정 이거 되게 인상 깊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짧은데 엄청 큰 메시지를 던지는 작품 같은 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딱 이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좋았습니다. 마지막 네. 이제 저는 오늘 이 빈칸을 읽고 또한 이런 행사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빈칸이라는 청소년 잡지의 존재를 알게 됐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시나 소설 이런 게 재밌어가지고 한번 다음 호가 나오면 구매해볼까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리뷰에서 양자역학 소녀라는 작품으로 리뷰를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거 재밌어 보여서 그것도 한번 읽어볼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만화로 된 리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만화다 보니까 흥미가 떨어지지 않고 재밌게 읽을 수 있었고 또한 다음이 어떻게 될지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끝낸 작품도 끝낸 리뷰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만화 리뷰 되게 재밌게 봤는데요. 사실 이게 똑같은 내용이어도 글이랑 만화가 되게 다르잖아요. 이 멧돼지 수가 많은 이유 같은 걸 뭐 글로 써봤자 사실 별로 재미가 없는데 그 글의 캐릭터가 부여되는 순간부터 되게 재밌고 흥미로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 되게 좋게 봤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그 제안을 받아서 온 거라 사실 약간 반 정도는 타의적으로 오게 된 자리인데 그래도 와서 되게 좋은 경험 한 것 같아서 제안해주신 저희 학교 도서부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너무 긴장했는지 중간에 머리가 아파가지고 내가 너무 무력을 부렸나 싶었는데 그래도 끝나고 보니까 재밌었고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마지막 그림 리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그림으로 나타나면 조금 더 이해가 쉽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웹소설 같은 거 웹툰을 옮기면 조금 더 재미가 있고 독자가 또 많은 것처럼 이것도 되게 잘 만들어진 코너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빈칸을 채우는 빈칸 이렇게 해서 2부 순서를 마치겠고요. 많은 빈칸의 공간과 목소리가 만나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주말 뜻깊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 나와 계신 학생분들과 선생님께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